난소암과의 전쟁일기 제8부. 아내를 위한 주방장이 되었다. 오늘의 약선식은 치킨죽을 조리하였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나이아신과 비타민6, 인, 셀레늄 등 그리고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암환우의 영양식으로 매우 좋은 식품이다. 특히 암환우에게 계란은 좋은 항암식이다. 가격은 일반 계란보다 조금 비싸지만 저자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좋은 자연 방목 닭이 생산한 남각기호 1번 계란을 환우에게 먹인다. 자연식 밥을 먹을 때는 필수 항암 영양소를 많이 먹게 할 것이다.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은 오메가6와 3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자연 방목 닭이 생산한 달걀은 오메가6와 3가 3대1로 아주 이상적인 영양분을 이루고 있다.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이며 세포막 유지 염증에 대항하며 혈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메가3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자는 오메가3를 산소자석이라고 칭한다. 생선가게의 고등어를 보면 오메가3의 역할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암환우 생명의 원천 산소를 오메가3가 불러온다. 다행히 환우는 저자가 조리하는 GSD 약선식을 잘 먹고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이제 3-4일 후부터는 자연식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 체온, 혈압을 체크한다. 오늘 환우의 산소 포화도는 98에서 99를 체크하고 심박수는 67에서 75를 항상 유지하고 체온은 36.5도에서 36.7도를 오르내린다. 체중은 45kg이 되었다. 환우의 병명은 세로톨리 레이디 난소암이다. 100명 중 0.3% 정도 발병한다는 희귀악성 난소 종양질환이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슴과 배에 물이 많이 차 있어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앉아서 잠을 자야 하는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인들은 현대의학 종사자 환우의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3기 아니면 4기 정도의 병기라고 저자에게 이야기한다. 저자는 너무나 낙심하였지만 아내가 알면 더욱 힘들까봐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딸아이는 저자에게 아빠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저자는 환우가 꼭 회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다진다. 다행히 저자는 암에 대한 공부를 오래전부터 하였다. 암과 관련된 서적들과 연구 논문들을 많이 접하였다. 그 지식들이 현재 아내의 난소암을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저자의 GSD 약선식은 모든 암 환우들에게 좋은 식단이다. 난소암은 발견이 되면 3기 정도에서 대부분 발견이 된다고 한다. 난소암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췌장암과 간암, 담도암 등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악성 종양이다. 저자는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암의 발병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산소가 부족하면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나며 돌연변이 세포가 암성세포로 분화하는 것이다. 암환우가 현대의학의 혜택을 다 받고도 치유가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권하는 곳이 있다.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한다. 대부분의 환우들은 공기 좋다는 산으로 간다. 특히 편백나무가 많은 곳을 선호한다. 그러면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암 환우들이 치유될까? 물론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자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잠시 저자와 만남을 안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저자와 만남의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GSD 약선식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귀가합니다. 다시 이어갑니다. 산소가 풍부한 곳에 가면 과연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 암을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환우와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산소가 풍부한 곳에 가기 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세포로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의 길을 먼저 열어야 한다. 적혈구의 길을 열지 않고 산소가 풍부한 곳에 가더라도 치유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적혈구가 들어가는 모세혈관의 직경은 1000분의 8미크론 정도이다. 우리 머리카락의 약 10분의 1 굵기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직경은 1000분의 6미크론 정도이다. 모세혈관에 축종이 많이 없으면 적혈구는 산소를 듬뿍 싣고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여 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우리는 20대부터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한다.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30대는 혈관의 30%, 50대는 혈관의 50% 정도가 좁아지고 막힌다는 통계가 있다. 죽종이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것이다. 70%까지 혈관 좁아짐의 증상을 우리는 인지하기가 어렵다. 모세혈관이 좁아지거나 많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산소가 풍부한 곳에 있어도 산소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적혈구만큼은 세포의 모양이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다. 세포가 옆으로 돌려서라도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여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마치 뚱뚱한 사람이 산행할 때 좁은 바위 틈새를 지나기 위하여 몸을 옆으로 돌려서 좁은 바위 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산소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넛 모양으로 적혈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참으로 창조주의 솜씨가 놀라울 뿐이다. 산소를 충분히 받기 위하여 적혈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혈관이 깨끗하여야 한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용비누 사폰입니다. 인삼, 홍삼의 핵심 성분이다. 인삼다당체가 암 환후의 회복을 돕는다는 방송이 방영되고 있다. 저자는 참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난소암과의 전쟁 제7부에서 저자가 언급하였지만 대부분 암 환우들은 인삼, 홍삼을 먹지 않는다. 인삼, 홍삼을 먹으면 암이 확 퍼져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만난 암 환우들은 절대 인삼, 홍삼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잘못된 상식을 맹신하는 것이 저자는 안타깝기만 하다. 저자가 26년 동안 진세노사이드를 공부하면서 인삼과 홍삼이 암 환우에게 나쁘다는 논문이나 저자가 정확한 학술 자료 등 인삼, 홍삼을 암 환우가 섭취하면 암이 확 퍼진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유명한 의학 사이트, 랜싯, 네이처, 사이언스 등에 발표된 연구 논문이 있을까 해서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었다.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면 암이 확 퍼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는 눈 씻고 보아도 없다. 오히려 연구 결과는 반대 방향인 암 발생 위험을 감소한다는 연구 논문은 많이 볼 수가 있다. 오늘도 저자는 아내에게 진세노사이드를 1일 4회 2g씩 열심히 먹으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남편이 정신 나간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는 아내에게 암을 확 퍼지게 한다는 진세노사이드를 많이 먹으라고 할까? 암 환우에게 진세노사이드, 홍삼이 나쁘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퍼진 이유는 저자와의 상담 시간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지만 저자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또 한다.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적혈구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또 이야기한다. 저녁은 깔끔하고 맛난 하얀 죽을 조리해서 먹고 2, 3일 후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많은 영양소가 첨가된다. 독자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다. 이제 30일 후에는 2차 추적 검사를 하러 간다. 아내가 잘 먹고 예후가 좋아지기만 저자는 기도한다. 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 적혈구의 길을 여는 위대한 힘. 진세노사이드, 사포나 어원은 히라버로 먹을 수 있는 식용비누입니다. GSD 질병치유 상식과 GSD 가정치유 약선식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27년을 환우의 아픔과 100년 건강의 정을 위해 외길만 걸어온 GSD 약학연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